안녕하세요. 원투빅으로 스테이트입니다. 2022년 6월 2일 오전 1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500 지수, S&P 500이죠. 그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 미치면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해당 지수가 저점을 3,810포인트 정도 찍고 지금 4,100포인트 위. 네, 지금 당장은 하락 중이어서 4,100포인트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예.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PER, 그러니까 즉 P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P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기업이 나에게 얼마를 가져다 줄 것인가, 그리고 경영진과 혹은 대주주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나에게 정당하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주식은 특히 다수의 오버밸류된 섹터와 기업은 정말 매수하는 순간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갈 자신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PER이 왜 갑자기 왜 PER이 20배면 이 기업을 매수하고 20년 후엔 이익이 만약에 그동안 유지가 된다면 본전은 찾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그 순이익을 나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해당 밸류에 매수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까요? 애플은 24배, 마이크로소프트는 28배, 알파벳 20배, 아마존 58배, 테슬라는 볼 것도 없고, 메타는 좀 저렴한데요. 근데 그 페북은 진작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인스타도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그 게시물은 다들 안 올리고 다들 스토리만 올려서 뭔가 사용을 덜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릴스를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7배고요. 존슨앤존슨, 뉴트로제너럴 유명하죠? 24배. 엔비디아 볼 것도 없고, 월마트 27배, 프록터앤갬블 25배. P&G죠, P&G. 그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지금 24배, 28배, 20배, 58배, 27배, 24배, 27배, 25배.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실제 기업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인수를 한다거나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이 숫자라는 그 의미가 갖는 것이 무엇인지. JP모건 체이스 9배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익의 변동성과 규제 산업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엑슨모빌 15배. 15배? 쉐브론 16배. 홈디포 19배,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배, 파이자 11배. 여기서 홈디포하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가 존재했죠. 그리고 정유주들은 원자재 시황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신사업을 유치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현재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기업들의 이익을 봤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게 앞으로 유가가 고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좋은 게 떨어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세옹지마가 맞는 말이에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높은 가격 유가가 된다면은 분명히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할 때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정유업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밸류가 매력적일까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앞으로 더 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제 제 눈에 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존슨앤존슨, 엔비디아, 월마트, 프록터 앤 gem블,
등이 있는데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는가? 얘네가 앞으로도 돈을 꾸준히 혹은 더 벌 수 있을 거라 자신을 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 자신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전을 찾는데 10년은 넘게 걸릴 텐데. 왜냐면 지금 얘네 전부 다 20배가 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28배, 아마존 58배, 테슬라는 100배인가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0배 넘고, 존슨 20배 넘고, 엔비디아 50배 넘죠? 50배 넘나 40배 넘나 하여튼 높고, 월마트가 27배, 포크터 갬블 25배. 와,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도 본전 찾는데 10년은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다른 자산은 없을까요?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본전 찾는데 1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업을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본전 찾는데 10년 넘게 걸리는데 20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게 2020년에 상해 시가총액 보면 코스피의 상해 시가총액과 2020년에 코스피 상해 시가총액, 그리고 2020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상해 시가총액. 근데 2020년은 좀 그렇죠. 2000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 있었으니까. 근데 1997년에 시가총액 상위 5개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코카콜라가 있었어요. 코카콜라가. 근데 지금은 5개 안에 드나요? 10개 안에 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른 자산은 없을까?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월마트 15년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마트 없이는 못 사니까 장을 봐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사업이 창창히 잘 될 거야. 사업이 어떻게든 유지가 될 거야.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죠? 아마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었을까요? 그 15년 전에는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누구도. 제프 베이조스가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는 걸 알아도 이 정도로 기업을 키울 거라는 거. 특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마존은 단순히 유통업체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업인 클라우드 업에서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마진, 세프티 오브 마진은 항상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월마트가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로 망하고 쇠락할지 모릅니다. 본전은 찾겠지. 원금은 찾을 만큼의 밸류에서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되면 3배 이상, 평범하게는 2배는 먹을 가격에 매수를 해야 괜찮은 겁니다. 최소 70%는 먹을 가격에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러나 제가 이 기업들을 분석을 충분하게 안 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은 16배. 여러분들도 이걸 좀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감각적인 느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알파벳은 14배, 아마존도 모르겠어요. 테슬라는 26배, 메타는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잘 모르겠고, 존슨앤존슨 11배, 엔비디아 30배, 월마트 15배, 프록터앤갬블은 13배. 지금 제가 그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굉장히 짧게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아마존과 같은 유통 플랫폼 업체들, 제가 그 되게 짧게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아마존과 같은 그 유통 플랫폼 업체들 있죠. 뭐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자체 브랜드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 우리나라 노브랜드 있죠.
그 노브랜드 초코파이의 향과 맛이 그 오리온 그 초코파이 그 정통 그 제품 못지않게 유사하고 맛있고 좋아요. 그 포장지가 그 느낌이 안 살아서 그렇지 유사 제품은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커클랜드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무서워요. 충분히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요. JP모건 체이스는 8배, 엑스모빌 모르겠어요. 쉐브론도 모르겠고요. 그 BP가, 영국에 있는 그 BP가 무슨 신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기업들도 만약에 그런 신사업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해 가능하고, 또 실현 가능해 보이고, 그 수익 창출이 눈에 보인다면 좋겠죠. 예. 홈디포는 모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9배, 화이자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업들을 좀 상상해 보시고, 최소한 상상해봐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인 가정하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텐키를 읽고 독서를 생활을 해야겠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 있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도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꺼내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업이 매력적이어도 주식시장이 빈집이 아니라면, 즉 2022년 4월 말에 중국 시장과 반대 상황이라면 그거는 매수를 고민해봐야, 매수를 해야 되는 걸 고민해봐야 하냐,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걸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예술입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저는 4,000포인트 미치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지수가 4,400이었나? 4,500포인트 정도 됐을 때, 그 차트 보고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차트를 보고, 4,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지선도 좀 보이고, 그게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을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3,600포인트 밑에서 확실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익이 올라온다면 그러면 매수 가능 지수 때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또 읽느냐, 그리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라도 이러한 생각들은 당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 기업들에서 놀라운 가격은, 그리고 여전히 주식이란 자산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중 제일 몰려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기에 지금 4,100포인트 근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경기와 주가 모두 매력적인 것은 반대로 미국과 반대로 중국이라 생각해요. 근데 또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좋아서 아마 조정을 좀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상하이 락다운이 어제 6월 1일자로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선반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을 털고 나왔을 때가 6월 1일 바로 전날 5월 31일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시장이 선반영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하락해서 끝났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상해 종합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3%, 그 다음에 과장판 50 기준 마이너스 0.36%. 근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변동성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선반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또 해제가 아니라 뭐 PCR 검사지도 들고 가라 말아 하면서 규제가 영원히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오미크론은 확실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게 다시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되고, 물론 다시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살짝 과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역시 좀 과열이 나오고 눌림목과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시장도 딱히 지금 주가가 침체라고 보이는 섹터가 없어 보여요. 근데 대신 과열의 기미가 보이는 주식이 조금씩 나와서, 특히 최근 2차 전지가 그 가격에 그걸 계속 더 샀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놀라운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별론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자체도. 어쨌든 경기가 침체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살 사람이 많은가
팔 사람이 많은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경기보다. 지금은 팔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은 특히 더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여전히 주식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라리 중국 시장을 매수하는 게 맞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중국도 못 피해가겠지만 중국 투자가 더 좋아 보이고 중국은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어느 섹터의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반도체하고 농업이 좀 눈에 띄는데 어쨌든 현재 본인은 저는 그 현금 100%이고 따라서 지금 의견이 편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금 100%가 되기 전 주식을 보유할 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매도하는 것이고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진짜 그 코덱스 200을 비롯한 한국 주식시장과 그리고 그 한국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ETF는 매수하지 마세요. 최근에 상장된 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주식 때문에 진짜 한국은 수급도 다 뺏기고 참 물론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제 말에 들 필요 없어요. 제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전체 매력도가 그 자체가 떨어졌다고 보고 놀랍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몇몇 수급 빈집과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섹터와 기업들, 특히 지금 이익이 안 좋은 것이 단기적인 악재나 추후에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마 최소 6개월 이후의 이야기겠죠. 당장 3개월 이후의 이야기라면 시장에 반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장이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주식은 또 들고 있어요. 신기한 상황인데 아마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장기 투자하라 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신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섹터와 기업을 제외하고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은 그 기업의 잘잘못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산업의 업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실적 좋다고 또 매수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찌 될 건지. 오늘은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맞길 바라지만 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세요.